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구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군인 연금 관련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해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계속해서 그 연금 적자액이 늘어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2030년 되면은 대략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가 1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이렇게 뉴스를 봐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찍게 되었어요. 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30년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따져본다면. 근데 당장 5년 뒤만 봐도 이 연금 적자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대충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텐데, 일단 이걸 읽기 전에 앞서서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 공무원 군 연금 적자, 그다음에 사실 이런 팩트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동감 관련해서 이런 사회적 이슈 같은 걸 이야기하면 사실 별로 조회수가 안 나와요. 나는 내가 유튜브로 뭐 광고에서 돈 벌자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거 유튜브 이거 영상 녹화해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현재 상황 처한 거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큰 돈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제가 좋아하는 서브 내게 나중에 이야기하고 제 유튜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제목에다가 요즘 사회 이슈 같은 거 계속 제가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에다가 제목 달아가지고 올려요. 한국석유공사 부채 비율 3,415%, 지난 3년간 해외 탐사 시출 0%, 근데 억대 용모자가 270명이 더 늘어났다. 그 다음에 세관, 이번에 뭐 국제오픈 세관에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면서 막 기른 일하고 있는 병신 쓰레기 새끼들 존나 많잖아요. 그리고 욕하고 있고. 내가 참 많이 올려요, 이슈 같은 거. 각상도 욕하는 거, 대구의 문제점, 출생아술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진짜 많은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면서 제목을 쓰는데 사실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내가 이걸 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조회수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자 이런 걸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은 뭐 2030 세대들,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30대 초반, 내가 30대 초반에 속하니까 30대 초반에 속하는 사람들이 발음이 왜 이러냐,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좀 생각을 빨리 바꾸고 뭔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올려봐야 조회수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런 걸로 뭐 돈 벌자고 유튜브 찍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TV 이런 것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 그걸로 돈 못 벌어요. 돈도 어차피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실들을 알려줌으로써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가 앞으로 8년 이내에 약 100조 원, 적자가 100조 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 세금으로 메우고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세금을 메우고 있어요. 매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조, 5조 원씩 적자 나다가 이번에 7조, 8조 원씩 적자가 났다고요. 그게 계속 매년 쌓였어요. 그 매년 쌓였어요. 이번에 한 7.5, 8천억 이렇게 되는 사실상 8조 원이에요. 8조 원 이번 세금을 메꿨다고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 전망을 살펴보니까 2030년까지 공무원 연금 적자가 61조고 군인 연금 적자가 33조 적자가 난대요. 이거 합치면 100조 적자가 난대요. 적립금은 진작에 고갈 다 됐어요. 벌써 적립금은 한참 돼서 적자 난지.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퇴직자가 더 늘어나면서 지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결국 지출이 늘어나면은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니까 그 세금 누가 내야 됩니까? 결국 이국상공도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나 같은 세대들, 향후 10년 20년 미래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세대도 포함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세대까지는 또
이미 바닥을 쳐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들 메꿔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망하게 두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먼저 캐치한 사람들은 공무원 안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 안 하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다들 해외 이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로. 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나도 이민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 공무원 구인 연거 적자 때문에 이민 가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시스템, 인프라 모든 것들이 낙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치안 100%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인구 감소하면은 왜? 외국인들 들어와야 되니까. 외국인들 들어오면 치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 출산율 0.7에서 0.8 뭐 이 사이라고 하는데 난 0.7이라고 보거든요. 현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정확한 거는 이번 출생은 애들 숫자가 20만 명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떨어진 가 출산하는 애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현재 이 복지 비용 그다음에 뭐 여러분 내는 연금 비용 그다음 뭐 사회 비용 이런 것들 결국 우리 밑에 세대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세대들은 벌써부터 그거 딱 보고 답 안 나오니 견적 딱 재보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답이 안 나오니까 이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민 간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이미 이 나라의 부유층들 기득권들 정치인들 자녀들 다 검은머리 외국인들이에요. 물론 아닌 애들도 있긴 한데 그런 애들이 많아요. 이미 부유층들은 다 자기들 다른 나라 영주권 뭐 시민권 다 따놓고 그지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속이는 거죠. 아 이 나라 살기 좋다. 여러분들 미래 여러분들 이 나라 남아서 ATM기 돼야 된다. 공무원들 ATM기 돼야 된다. 연금 ATM기 돼야 된다. 586 세대 ATM기 돼야 된다. 막 그렇게 세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깨어 있고 생각 있고 대가리인 애들은 하나씩 다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10대 국적 포기자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다음 2030 세대도 시험 이미 많이 가고 있고 안 돌아와요. 가놓고 돌아오는 경우는 극소수예요. 다시 컴팩해가지고 돌아온 애들은 극소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사를 잠깐 읽을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봐봐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우려가 된다. 공무원 군인 연구 적자는 당초 전망보다 늘어난 규모보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4대 공적 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2030년 공무원 군인 연구 적자를 9조 3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달 발표한 중기 재정 전망에서는 2030년 공무원 군인 연구 적자를 13조 7천억 원에 내다봤다. 1년 새 적자 폭이 4조 원 넘게 늘어났다. 이렇게 연금 적자가 계속 커지면 국고로 메워하는 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펀만큼 국가 재정에서 전액 지원해야 된다. 2015년도 공무원 연금 계획 이후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 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었고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아까 매개 언급했죠 제가. 공무원 연금 쓰고 있잖아요. 2018년 48만 8천 명에서 2019년 51만 1000명으로 1년 새 2만 3천 명이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총 1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국민연금은 37만원, 공무원 정원에 따라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까지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 4천 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 4천억으로 추정된다. 국민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담을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 제가 언급했잖아요. 매년 수조원씩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가 난다.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 주위에서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민 결정하신 분도 있어요. 공무원 고용 연금 적자 꼬라지 나는 거 보고. 이거는 하루빨리 고쳐야 돼요.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공무원하고 고용연금 적자부터 고쳐야 된다. 지금 공무원 더 뽑아서 어떡할 거냐. 향후 미래 세대한테 도대체 뭘 남겨주려고 하는 거냐. 이거 빚 다 감당할 애들이 없다. 애들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고쳐 나가야 된다.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혁명적인 대기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뭐 인프라나 시스템 같은 것들 전부 다 구조 같은 것들 전부 다 혁명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바꿔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게 이재명이라서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요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뽑히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 대혁명의 조짐이 안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닥치고 이민 가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답이 없어요. 난 그때가 확실히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민 가십시오라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것도 기다리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이민 가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아, 진짜 많아요. 제가 이 서우파님한테도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최근에 영상에서는 은행 이제 예금 금리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다 공감하고 다 동의합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들 진짜 뭐 이렇게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난 이분 진짜 존경합니다. 말씀하신 게 너무 잘 맞아요. 나하고 코드도 잘 맞고 얘기하는 게 진짜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제가 이분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서우파님도 뭐 이민 갈 생각 있으시냐고 항상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안 해줘요. 근데 보는데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내가 봐서 서우파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답 없다는 거. 이대로 가면 답 없다는 거. 이거 내가 봤을 땐 저분도 각도기로 재고는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뭐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각도기로 진짜 세밀하게 재고 있을 거예요. 저분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영어책 펼쳐놓고 저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로. 생활 영어 같은 거 뭐 해아문이라든가 해아록이라든가 토익이랑 그런 것들은 옛날에 다 공부했었죠. 뭐 리스닝은 잘 돼요. 네. 이 스피킹 안 돼서 그렇지. 리딩도 잘 되고.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공무원 연금, 구인 연금 적자 지금 난 거, 그 어떤 대권 주자들도 얘기하는 놈이 한 마리도 없어요. 진짜로. 이재명도 안 해. 여기 관련해서는. 여기 관해서 이재명도 언급을 안 해요. 이거는 결국 누군가는 건드려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건보료도 지금 적자 나가지고 매년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 모든 게 저출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출산이 그러면 왜 자꾸 저출산이 지속되느냐?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 만들어 놨으니까. 아니 월급 올리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물가가 내려가야지. 물가는 뭐 고정이 되는가? 물가가 고정이 안 되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연봉이 똑같은데. 상여금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구를 예를 들면은 대구의 월 평균 임금이 200도 안 돼요. 200 언저리도 안 돼요. 진짜 200 아래예요. 200 보면은 그냥 평타 쳤다 그런. 그러니까 평타보다 좀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해 우리가 대놓고 대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안 되는 평균 임금이 200도 안 되는 그런 동네에서 지금 대구 아파트에 지금 새로 재개발되고 있는 아파트들 분양가도 기본 보면은 기본 4억부터 시작해요. 비싼 거는 8억부터 시작하는 거 있어요. 수성구 쪽에 가면. 기본 뭐 4억 2천, 4억 3천부터 시작하니까 분양가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돈 벌어도 뭐 200, 내가 만약에 100 후반대 번다고 칩시다. 100 후반대 버는데 그거 뭐 생활비 나가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내 수준 나는 거 2, 30밖에 안 돼요. 2, 30밖에 안 돼요. 그걸로 야 20만 원 평생 벌어가지고 4억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와 대출 뭐 받는다고 해봐야 뭐 1억 5천 뭐 받으면 최소 못해서 4억 빼고 나면은 한 2억 5천 뭐 안되면 한 3억 정도는 내 돈을 메꿔 놔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족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예시를 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이 나라가 왜 저출산이 됐을까요? 왜 저출산이 계속 지속이 될까요? 왜 자꾸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존나게 이유 많습니다. 존나게 이유 많아요.
너무 많아서 솔직히 내가 방금 전에 부동산 얘기한 거 이거 그냥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라고. 그다음 최근에 뭐 설거지론까지도 이야기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그냥 여러분들 찾아 어차피 설거지론 내가 이야기 많이 했었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그러니까 설거지론도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고, 아마 설거지론 때문에 좀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앞으로. 그다음 세대 갈등도 심하고 뭐 성별 갈등도 심하고, 당장 군대 문제만 봐도 우리가 할 말이 저렇게 많죠. 그 다음에 여성 할당제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 법안을 왜 추진했는지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여성 할당제 진짜 10명 중에 3명은 의무적으로 30%는 의무적으로 뽑아야 된다는 개소리를 하고 쳐하고 앉았고, 여러분 여성 할당제 실제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고. 여성 1인 복지, 네, 현실적으로 여성 1인 복지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고, 참 답도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군인 연금 이야기하다가 참 또 여러 가지 또 새길로 샜는데,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근데 이 많은 것들을 한 영상에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기본 시리즈를 들고 왔을 때 처음에는 저거 자본주의하고 참 안 맞는데 좀 공산주의 성격이 또 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야기 또 들어보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기본 시리즈가 내가 괜찮다 생각을 하고 나도 이재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아니 또 기본 소득을 또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후퇴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게 제 1호 공약이 아니다 이제라. 야 씨발, 그러면 그거 경선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 개새끼야. 아니 처음에 1호 공약으로 들고 안 놓고 경선을 치렀잖아. 그러면 그걸 지켜야지.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이제 경선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기본 소득은 사실은 1호 공약이 아니었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호텔에서 좀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내가 너를 뽑을 이유가 없지. 아니 지들이 기본소득 시리즈를 들고 안 놓고 그렇게 이야기 안 놓고 이재명은 합니다 이지랄 해놔놓고 이제 와가지고 뒤로 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는 추진력 좆된다 이거 하나 남 믿고 와라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 기본소득도 후퇴하고 이지라는 거 보면은 저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아무튼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뭐 출산율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비용인데, 결국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밑에 세대들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남은 거는 결국 그리스처럼 도망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가 왜 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중산층들 다 도망갔고 결국 선민층들은 못 나가니까 선민층들은 막 쓸러마대고 그지랄대고 저 나라 그 꼬라지 난 거잖아요. 그나마 그리스는 졸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버텼던 거지만, 야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나라 좆된다 하면 지들 먼저 도망갈걸. 그다음 중산층들은 뭐 지금 이미 지금도 떠나고 있긴 하겠지만 중산층들은. 그러니까 나도 그 흐름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하나 둘 떠나고 있는 정도지만 진짜 뭐 10명, 20명, 30명 이딴 식으로 점점 높아진다면, 하루 단위로 그렇게 높아진다면은 나도 그에 발맞춰서 가야겠죠. 그러니까 나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 나는 만약에 그 어떠한 세력이 움직인다는 그 움직임이 보이면은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책을 다시 펼쳐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하시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다였고, 아무튼 저도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이고, 여러분과 지금 보시고 있는 2030 세대와 같은 세대인데, 저 또한 뭐 이민 나가고 싶겠습니까? 최대한 이 나라 붙어서 어떻게든 이 나라 살릴 방법을 같이 고안하고 생각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이끌어 나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글쎄요, 당장 윗대가리 있는 정치인 개새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국민의힘 국진당 하는 꼬라지 보세요. 저 새끼들 안 들어. 저 새끼들은 안 들어. 저 새끼들은 내가 항상 말하지만 망해야 돼. 국진당은 진짜 세대 뭐 물갈이 다 하고 뭐 비리 조그만 연륜생 새끼들 하나도 너도 다 안 쳐내면은 아마 국민이 국진당이 다시 정권을 잡거나 정치인으로서 뭐 물론 뭐 민주당 어느 정도 견제한다고 살려놓긴 하겠지만 글쎄 나는 지금 와서는 솔직히 국진당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그냥 민주당이 독재 못하도록 뭐 그렇게 했었는데 벌써 뭐 민주당이 180석 차지했죠. 현실은 그래요. 아무튼 야 얼마나 씨발 안철수가 답답했으면은 국진당은 정권 못 잡는다고 대놓고 이해하고 있겠냐. 야 솔직히 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니들이 얼마나 참 역겹고 고약하고 얼마나 병신같이처럼 보이겠냐. 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